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AI 진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피지컬 AI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 말미에 피지컬 AI 쪽 밸류체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밸류체인 쪽에서 어느 영역이 유망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피지컬 AI 밸류체인이죠.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밸류체인이 아니라 피지컬 AI가 현상을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작동할 때까지 과정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만들어 본 거라서 이게 업계에서 통용되는 밸류체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라서. 아무튼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피지컬 AI,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야기할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환경을 인식할 때는 센서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라이더나 카메라, 레이더 이런 것들. 근데 이쪽 영역은 이미 스마트폰 시절부터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던 회사도 굉장히 많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더, 레이더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쪽 영역을 패스를 할 거고요.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쪽 영역에서 조금 괜찮은 회사가 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도 있더라라는 게 있으면 그때는 좀 채널에서 여러분이 좀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휴머노이드 로봇이 센서로 환경을 인식한 다음에는 AI 모델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죠. 이때 필요한 AI가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이쪽 영역은 투자할 만한 영역인데 산업마다 에이전틱 AI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업을 분석하면서 찾아내야 되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랑 계속 그 산업을 분석해가면서 찾아보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쪽 영역에서는 액추에이터 관련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기계산업 관련해서는 일본, 스위스, 독일 업체들이 너무 튼튼한 업체들이 많고 기존에 이렇게 튼튼한 업체들이 액추에이터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쪽 영역에서 새로운 회사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쪽 영역도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 관련해서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쪽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상에서 존재했던 AI가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거쳐서 현실 세계로 나와야 큰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 영역이 아직은 그렇게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실제로 리서치를 이번에 좀 해봤더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을 했던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디지털 시뮬레이션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과 노드나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디지털 시뮬레이션, 특히 물리적 AI,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시장을 두 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모델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디지털 트윈 위에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돌리게 되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그 모습이에요. 아마존에서 실제 자기 회사 물류창고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피지컬 AI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이 로봇이 이런 선반에 담겨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상품들을 피킹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산업용 로봇 그대로 복제해놓고 라인도 그대로 이렇게 복제해놓고 디지털상에서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제 실제 라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겠죠. 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여기 닛산 자동차 공장 자동화 사례인데 이것도 실제 닛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자동차 산업용 로봇 이게 전부 다 지금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상세계로 옮겨온 거. 이 자동차 조립 과정을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디지털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시도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복제해서 이제 운영을 할 테고, 갈수록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나오면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기계들이 모든 조립을 하고. 이런 게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는 방금 보셨던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피지컬 AI가 수십 대, 많게는 수천 대씩 배치가 되겠죠. 아무튼 아마존과 닛산 사례에서 보셨듯이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은 대충 잡으셨을 것 같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리서치를 해보면 크게 이런 업체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한두 번씩 들어갔던 업체들도 있고 처음 본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업체들 중에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디지털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이쪽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여기 유니티 이 두 개 업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 있잖아요. 이 지멘스나 엔시스 요쪽은 범용 피지컬 AI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되게 목적 지향적인 디지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리 구조라든가 전기, 열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시면 도시 교통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업체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나 유니티 이 회사들이 다양한 업체들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쪽 영역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산업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회사에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엔비디아는 너무 유명해서 거의 전 국민이 주식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근데 유니티는 게임용 3D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 광고 플랫폼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까지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었고, 어떤 회사들이 유니티한테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하는지 좀 살펴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고객사 그 면모가. 그래서 이 유니티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하는 고객사 리스트를 조금 뽑아봤는데 이렇게 많아요. 벌써 영역이 뭐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영역인 거고, 그리고 이쪽 영역이 아까 봤던 엔비디아나 여기 유니티 외에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던 디지털 시뮬레이션 영역인 거고, 아무튼 유니티가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도 하고 있고 고객사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유니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찾아봤는데, 유니티가 사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 기간 동안 큰 실수를 두 개를 해서 회사가 많이 휘청거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애플로빈이라는 광고 플랫폼 회사 있잖아요. 작년에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튀었는데, 애플로빈의 주가가 10배 이상 뛰게 된 배경에는 유니티의 삽질이 있었어요. 원래는 유니티가 애플로빈보다 훨씬 더 광고주익이 많았던 회사인데, 유니티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고객사들이 전부 다 애플로빈으로 넘어가 버리고 애플로빈은 주가가 10배 이상 튀었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던 유니티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유니티 이렇게 보면서 유니티 이제 조만간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디지털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리서치 할 때마다 유니티라는 회사가 계속 튀어나와서 유니티 회사 보면 이미 유니티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고 또는 게임 내 광고 플랫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쪽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두고 있고 이쪽 영역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시뮬레이션 쪽 분석하면서 유니티를 완전히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그동안 박살이 났던 주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불과 한 2, 3주 전이었나?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관련해서 또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유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피지컬 AI 관련해서 유니티를 가장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판단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 유니티를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유니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마지막 영상으로 다음 주에는 유니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유니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확히 어떻게 돼 있고 기존의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졌던 게임 광고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았는지. 왜냐면 과거에 실수를 크게 해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버렸으니까. 이번에 봤던 디지털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유니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유니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